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러시아는 키이우 공격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푸틴과 젤렌스키 회동 가능성을 언급을 하였고요. 바이든은 러시아 군사 활동 축소 발표에 지켜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정상과 오전의 통화에서 테러 제재 유지를 확인을 하였고요. 국방부 대변인은 철군이 아니라 재배치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키이우에서 위협이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의 5차 회담에서는 휴전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고요. 아직도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러시아가 재정비를 하고 언제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에 쓱 뿌리면 코로나19 막는다는 비강 스프레이 후보 물질이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연구진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르면 6개월 내에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치료제 개발도 빨리 이루어져서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공포지수 빅스지수 보시면 18.90으로 안정권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로 인해서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돌발 악재만 아니면 이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악재가 뒤따르고는 있지만 몇 달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만큼 이번에는 오랫동안 이대로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다행히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추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고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국채금리 또한 추세가 확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러셀 2000 보시면 아직은 상승의 초반이지만 드디어 박스권을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횡보 구간인 고점을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면 갭 상승으로 이루어진 만큼 상승폭을 이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저녁에 커뮤니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 협상이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 내용과 함께 올려드렸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소 떨어지는가 싶더니 장이 끝날 때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전 고점인 부분을 뚫어주었고 이제는 예전 고점인 부분을 향해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S&P 500 보시면 나스닥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W자를 그리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도 이전 고점을 뚫어주었고요. 지난번 하락 시작 전에 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주었으면 좋겠네요. 루시드 차트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7.80%가 상승을 한 27.36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04%가 하락을 한 27.35%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피 보시면 엄청난 양의 공매도 수량을 갚으면서 상승을 유도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더 플로우 보시면 라지 스케일이 대량 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움과 스몰 캡에서도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3월 29일자로 보고가 된 기관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지난번에 549개의 기관이 있던 것과는 달리 559개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515개의 기관이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은 71.47%로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점유율도 높여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봉 보시면 나스닥 흐름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제가 나스닥을 못 따라가는 마음에 답답해서 약간 질책을 했었는데 7%라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30불 라인은 확실히 뚫어주어야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일봉을 보시면 어제의 구름대를 보셨듯이
압력이 강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전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두터운 구름대를 강력하게 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루시드의 호재 하나가 더해지면 강력하게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발 이번에는 30불 라인을 뚫어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리비안 차트입니다. 리비안은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17.18%로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준 채 53.88로 마감을 하였고요.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67%가 하락을 한 53.52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30불대 초중반에서 50불대까지 며칠 걸리지 않고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한 퍼센테이지 수익 실현은 할 것이고요. 그 이후의 상황을 지켜본 후에 락업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더플로우 보시면 라지 스케일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분명히 락업 전까지는 주가를 올려놓고 락업 때 떨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주가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EV 섹터들의 상승의 배경을 보면요. 니켈 가격이 소폭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EV 섹터가 큰 상승폭을 이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시드 이야기고요. 알렉사의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전화 걸기 그리고 받기, SMS를 읽어보거나 보내기 등이 안 되었었는데 이제는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루시드의 1.2.1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알렉사 기능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내비게이션에서도 음성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수많은 목록들이 활성화가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 에어가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리뷰들이 나오면 다시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에어가 카스닷컴에서 올해의 럭셔리 EV 모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카스닷컴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자동차를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강력한 디지털 솔루션 세트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자동차 시장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카스닷컴은 2022년 일렉트릭 탑픽을 공개를 하면서요. EV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EV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EV 구매 가이드를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루시드 에어 모델이라는 이름의 플랫폼은요. 마음을 녹이는 가속력과 조용하고 편안한 승차감으로 인해서 올해의 럭셔리 차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주행거리가 긴 순서부터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루시드 에어가 520마일로 단연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테슬라 모델이 뒤를 잇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벤츠 EQS는 5위에 랭킹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밸류 부분에서는 폭스바겐 ID4를 선정을 하였고요. 가격 대비 많은 일렉트릭카를 제공하는 소형 SUV라고 말을 했습니다. 패밀리에서는 2022년 현대 아이오닉 5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는 넓은 실내를 특징으로 하는 소형 SUV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단거리 및 장거리 여행 시 필요한 모든 품목을 휴대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국내 차량이 소개가 된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통근자로는 2022년 쉐보레 볼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EPA 추정치가 259마일의 전륜 구동 4도어 해치백이라고 합니다. 매일 출퇴근하기에 충분한 범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럭셔리 부분에서는 당연히 루시드 에어입니다. 2022년 에어는요, 차세대 EV이자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제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루시드의 가장 큰 특징은 드림 드라이브 프로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엔비디아 드라이브의 고성능 컴퓨팅을 활용하여서
원활한 자동 운전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루시드의 마케팅이 빛을 발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럭셔리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럭셔리 하면 루시드 이렇게 머리에 인식이 되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 드라이브에 관해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럭셔리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더 굳건히 다져서 감성과 럭셔리가 조합이 된 차량이 되는 루시드 에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제 장 상당히 설레었죠. 오랜만에. 저도 어제 축구 보면서 살짝 좀 열받기는 했었는데 다행히 증시가 올라줘서 기분이 좀 풀어졌습니다. 어제 7%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쉬움이 남는 장이었습니다. 더 치고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더 컸었고요. 오늘 장도 상승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제 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5시에서 6시 정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